네, 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온전히 쉴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유가족들 그리고 현장 수습을 위해서 투입된 인원들 이들을 위해서 무안 군민들이 나섰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취재한 여수 MBC 김단비 기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여수 예, MBC 김단비 기자입니다. 예, 자원봉사자들이 나섰다고 하던데요. 이들이 무안으로 달려간 이유가 있겠죠? 예, 제가 처음으로 만난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분은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2층 구내식당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입니다. 네, 사고가 난 당일인 29일 점심부터 유가족들에게 끼니를 좀 나눠주시는 분이었는데요. 뭐 그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여기저기 봉사를 많이 다니기도 했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 이야기처럼 들려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았다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사고 당일에는 모두가 정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락도 제대로 제공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렇다고 공항 근처에 식당도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식사를 먼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근처에 마트랑 떡집을 다 돌아가지고 떡국거리를 준비해가지고 제공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또 한 분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분은 서울에서 온 20대 남성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목포에 연고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예. 그냥 뉴스를 보고 무작정 저기 가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았다 해서 KTX를 타고 광주에 내려서 그 공항 셔틀버스를 타고 무안에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예. 계속 밤새 가지고 뭐 자원봉사 할 거 있으면 좀 돕고 일손을 돕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먹는 문제 말고 지금 그러니까 유족분들도 이제 잠깐씩이라도 좀 몸을 쉬고 그러니까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텐트 설치된 거 봤는데 이게 아직도 좀 부족한 상황인가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 1, 2층에 긴급 구호 텐트 한 200여 개 정도가 설치가 됐고요. 예. 또 그 인근의 목포대학교 기숙사에도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숙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공항에 있었던 어제 오후까지 많은 그 유가족들이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공항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무래도 신원 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신 수습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좀 빨리 체크하기 위해서는 공항에 있는 것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그렇죠. 이제 딴 데로 가지 않고 공항에 계속 머무는 것 같았습니다. 예. 뭐 구호 물품이 부족한 상황을 좀 목격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취재를 할 때, 어제 오전 당시만 해도 그 음식이나 물, 뭐 담요 같은 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예. 그 지자체 관계자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2번 게이트 앞에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좀 여유가 있는 곳에서 좀 나눠서 배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들었어요. 예. 그 구호 물품이 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공항이 크다 보니까 공항 곳곳에 분산돼 있으니까 여기는 좀 부족한 곳도 있고 여유가 조금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것 좀 같았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 출동한 소방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분들 끼니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어제 점심부터 공항공사에서 도시락을 지급한 것으로 아는데요. 예. 이외에도 그 뭐 대한적십자사나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배식 봉사를 나와가지고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 소방 경찰들에게도 끼니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뉴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떡국도 있었고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또 날씨가 춥다 보니까 따뜻한 국물류도 많았고 예. 또 밤에는 자원봉사자들도 조금 쉬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 같은 걸 이제 곳곳에 좀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네네. 또 그리고 그 사고 원인 조사랑 유류품 수습 때문에 그 무안공항 활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그 스티로폼 박스 같은 거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배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물품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치적 충격이 엄청날 그 유족분들 그 심리 지원도 참 절실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공항 인근에 이동식 심리지원 상담 차량이 몇 대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요. 일단 뭐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통합 심리 지원단을 꾸리고 그 유가족에 대한 심리 회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 또 이거는 또 유가족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로 마음이 힘든 국민 모두나 뭐 심리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위기 상담 전화를 이용하면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의 대다수가 사실 광주랑 전남 전북 지역 주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 지자체는 일단 1대1 전담반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장례 지원이나 통합 심리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지원,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네,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인데요. 네. 국토교통부는 정부 세종청사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를 했고 이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유가족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안공항에 통합지원센터가 설치가 됐고 이곳에서 유가족 대표 면담, 그다음에 뭐 사망자별 신원 확인, 장례 절차를 안내하고 있고 또 수시로 가족들을 대상으로 브리핑도 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자원봉사자들이 그러니까 팔 걷어붙이고 나와서 그러니까 먹거리도 제공을 하고 이런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긴 한데 예, 그 바탕에 사실은 이게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게 이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실 네네. 빈구멍이 발생을 하고 이걸 지금 자원봉사가 메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좀 행정이 좀 더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는 좀 아쉬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지금 유족 대표단이 꾸려졌던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유족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게 뭘까요? 하루빨리 희생자들이 온전하게 그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유가족들이 시신이 온전히 보관될 수 있도록 뭐 냉동 창고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마련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무안공항에서 약 9km 정도 떨어진 그 무안 종합 스포츠파크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도 공항 현장에서 바로 추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고 있고 네네. 이렇게 조금 희생자들이 온전하게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빨리 하는 것이 유가족들이 제일 원하는 가장 바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적재적소에서 좀 발빠르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남기면서 김단비 기자와 이야기는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였습니다.